안녕하세요. 1월 20일입니다. 금일 나온 기사, 회계 이슈에 관한 기사 두 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객관적으로 조금 판단이 된 기사라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회계 부정 감리 3년 넘도록 결론 못 내는 이유라고 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최윤신 기자 부분인데요. 바이오시밀러 특수성, 복잡한 계약 내용으로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하고요. 쟁점은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처리 여부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고의성 입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과실 쪽에 그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3사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회의만 하고 있죠. 못 찾아낸 부분이죠. 지난 19일 열린 정선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부정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지난 19일 열린 정선위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부정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기업 회계팀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는 달리 셀트리온 관련 안건은 아직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감리위원회 절차가 끝난 뒤 정선위에서 공식 논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 3년 이상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감리위원회에서 12번 회의를 했다고 하죠. 이것도 터무니없이 많은 숫자죠. 분식 삼바가 약간 5번인가 3번인가 5번인가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무려 12번이나 했습니다. 회계학 등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셀트리온 그룹이 전에 없던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진출하며 고려해야 할 산업적 특수성과 신규 사업 영역을 글로벌로 확장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사들과 맺은 복잡한 계약 상황 등이 맞물려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이 이슈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하경, 여기서 아무튼 판권 논란, 헬스케어의 국내 판권을 셀트리온으로 넘긴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회계 전문가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룹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유통은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원료 의약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고 헬스케어가 이를 가공해서 해외 파트너사 혹은 자회사에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즉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하고 이를 다시 파트너사에 넘기는 과정에선 필연적으로 재고 자산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이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가 간단치 않은 사항입니다. 특히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존재하는 마진 조정, 약정 등의 회계 처리에는 쟁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최종적으로 파트너사와의 마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을 사후 조정하는 약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2017년 상장을 앞두고 제출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에서는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이 제품 판매 후 지역별 마케팅 및 판매 파트너사들의 합의된 마진을 조정하는 약정 하에서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및 사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또 해소하기 위해서 그죠? 약간 직판 체제를 확립하는 부분도 이유가 있는 사항이고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한 관계자는 가격 결정권이 회사에 있는 자동차 등 제품의 경우 공급 가격을 정하고 이후 가격 조정에 대해선 파트너사에 지급하는 별도의 인센티브 비용 등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지만
의약품의 경우 가격 결정권을 회사가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아 계약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파트너사별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재고 자산 손실을 특정 시점에 처리하는 데는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할 경우 재고 자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뭐 큰 이슈 사항은 아닌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종료가 도래하면 재고로 가진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는 게 맞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셀트리온이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를 완제품 형태로 파트너사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완제를 헬스케어에 공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원료 의약품을 완제 의약품으로 가공해 유효기간을 새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도래 원료의 약품의 손상 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회계업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분식회계에 입증하려면 고유성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 부분이고요. 고의성 입증하는 부분. 금융당국이 이런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경우 고려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고의성을 가지고 회계 처리를 했느냐는 문제인데요. 고의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에 따른 가벼운 처리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처리 결과 사후 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이 있는 부분이죠. 고의성이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과실에 따른 가벼운 처분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셀트리온 그룹에 고려할 때 고의성이 판단이 가능한 시점은 2017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업 공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 문제없죠. 대형 특례법인 요건 다 갖추어서 거래소에서도 상장 요건 문제없었다라고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반박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최근 이뤄진 셀트리온 그룹 지주사 합병도 있지만 감사가 진행된 기간을 고려했을 땐 상장 시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상장 시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재고 자산 손실을 축소 반영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고요. 다만 현재로선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회계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회계 부정을 통해 상장 요건을 충족시켰거나 예상되는 기업 가치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않는 이상 고의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대형 특례법인 상장 요건 다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이었고요. 또 다른 기사, 약간 또 보완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 논란 딛고 반등 나선 셀트리온주 재고 자산 평가가 변수입니다. 여러 개 이슈가 있지만 그죠? 아무튼 이게 제일 큰 이슈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 감리 소식에 주가 급락했던 사항이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손상 미반영 의혹,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액 주주들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위에서 회계 처리 무리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셀트리온 이 기회에 완전히 창고 매출 의혹 벗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헬스케어 상패 확률은 매우 희박한 부분입니다. 저는 0%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셀트리온 회계 이슈 재고 자산 평가가 이슈 부분이었고요. 해서 이러면 3월 중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3월달 될지 아니면 그 뒤로 조금 더 미뤄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무튼 대량 구매해 놓은 재고에 대한 이슈 부분이고요. 아무튼 여기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하며 발생한 매출이 허위라고 입증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는 시각에 따라 그래도 조금 안 좋게 본다고 하면 뭐 금감원처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의 매출 구조, 허위라고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이죠. 뭐 회계학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항이고요. 이 같은 최종 감리 결과가 발표된다면 그간 셀트리온의 매출이 창고 매출이 아니냐는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 셈이고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평가는 여전한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금융당국은 뭐 재고 자산 뭐 축소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평가 손실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헬스케어 뭐 상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시각이지만, 거래소도 반박을 했죠. 그건 아니다. 대형 특례법인 상장 요건 다 갖추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 헬스케어 측 2017년이 아닌 18년에 상장했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 측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감원의 어거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회계 위반 여부, 지금 감리위원회 정선이 아무튼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죠. 아무튼 뭐 자본금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해 3분기 기준 셀트리온 자기 자본 3조 9,400, 헬스케어 2조 300억대 달하는 만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걸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감리 덕분에 오히려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3개사 중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이슈에서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폐지 가능성도 낮다며 오히려 10년째 셀트리온 그룹을 따라다녔던 분식회계 의혹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죠. 재고 자산 평가 부분이 변수 부분이고, 빠르면 3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고의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절대 고의가 아닌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같은 경우 대형 특례 상장법인 요건을 다 충족을 해서 회계 이슈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상장 가능했다라고 거래소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회사 측도 확인서, 기관 투자자들 약간 풋옵션 행사할 이유가 없었다, 확인서도 제출했다고 하고, 그러면 과실 중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이 두 개의 부분인데요. 일단 뭐 고의만 아니라고 하면 거래 정지될 가능성, 상폐 가능성, 고의라고 하더라도 상폐 가능성은 0%입니다. 설사 고의가 나오더라도 그죠? 혹시나 최악의 경우 저는 거래 정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고의 나올 확률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10년째 회계 부정 논란 종지부 이번에 제대로 찍고 좀 깨끗한 회사, 아무튼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하고 좀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